두 번째 이슈, 호남 빼곤 국힘 바람이 거세다. 예, 전체적인 판도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체적인 판도가 호남을 빼고는 지금 국민의힘 바람이 불고 있다. 지금 좀 아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제주도도 지금 경합으로 분류가 되네요 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그렇습니다. 제주도는 원래 민주당세가 강한 그 세력입니다. 그리고 도지사라든가, 예, 원희룡은 물론 이제, 지난번에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 됐죠? 그 도지사가 두 번 됐는데, 처음에는, 네, 자유한국당인가요? 그쪽으로 가고, 두 번째는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가서 된 건데, 그 전에는 무소속 후보뿐만이 아니라, 이 민주당 계열이 굉장히 강했던 데인데, 지금 제주도에서도 국민의힘 바람을 타고, 상당히 접전 지역으로, 경합 양상을 벌어지고 있다라고 돼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광주시장,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이 호남, 이 철옹성 같은 호남을 빼고는 전체적으로 국민이 내부적으로는 국민의힘에서 호남 빼고는 전부 다 싹쓸이를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내부 조사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발표가 되거나 그럴 리는 없죠. 왜? 그런데 오만하다고 비칠 것이니까, 잘하면은, 이 광주시장, 광주광역시장입니다. 예. 그 다음에 전라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세 군데 빼고는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그런 여의도 연구원 같은 데서도 분석이 나옵니다만은, 그걸 대외적으로 공표를 하면 또 벌써부터 이 승리, 자아도취에 빠졌다, 교만하다, 거만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것은 그냥 대외비로 당내 인사들만 보는, 예, 그러니까, 이게 한 4, 5일 전에 만들어진 자료를 제가 입수해서 보니까, 예, 그런 내용이 있더군요. 그러니까 상당히 분위기는 국민의힘에서 기대하는 그런 수준의 바람이 좀 불고 있다고 현장에서, 제보라든가 여러 가지 분석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 예로, 여러분들 호남서, 빨간 잠퍼를 입은 후보,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상징 색깔이 빨간 잠버죠. 빨간 잠퍼를 입은 호남의 후보들도 지지율이 한 20%에 육박한다는 그런 얘기가 저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예, 20% 갖고 물론 당선이 되지는 않겠지만 빨간 점퍼를 입고 광주라든가 전라남도, 전라북도에서 나온 후보들의 지지율이 거의 15에서 20%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고무적인 그런 얘기인 것이죠. 가운데 있는 분이 전라남도 지사로 출마한 이정현이네요. 오른쪽에 조배숙. 네, 그러고 주기환 광주시장이 왼쪽이 광주시장 후보, 가운데가 전라남도 지사 후보 이정현, 오른쪽이 전라북도 지사 후보 조배숙. 네, 조배숙 씨는 민주당에서 한 3선인가를 했었죠. 예, 민주당에 있다가 다 이쪽으로 이제 넘어온 분들 중에 한 분입니다만은 이분들 지지도가 두 자릿수는 거의 확실하다. 15%에서 잘하면은 20%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만약에 20%가 실제로 나오면은 그건 당선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 실제로 이정현 지금 전라남도 지사 후보는 순천에서 그 당시에 한나라당인가요? 한나라당 후보로서 당선이 아주 돼버렸죠? 예, 이명박 정권인가요? 예, 박근혜 정권인가요? 한나라당에서 순천에서 당선이 되는 그런 저력을 발휘하기도 했으니까 이번에 20% 이상, 이 득표, 이거는 저희가 보기에도 잘하면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다라고 하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정현이 만약에 거기서 선전하면 국힘당 대표가 되겠네요. 비단구더님. 네. 예, 대표는 한번 했습니다. 이정현 씨가. 그렇죠? 이정현 씨가, 대표 경선에서 이겨와서, 근데, 길게는 못했습니다. 1년도 아마 제 기억에 채 못했을 겁니다. 예, 우선, 책임지고 사표를 내서, 그 자리에서 물러나왔는데, 예, 야당의 대표를 역임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정현 씨는 가능성이 있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당선 가능성보다는 20%를 넘으면은 이정현 그 후보는 성공한, 나름대로, 예, 입지를 굳히는, 예, 우리가 표현대로 젖잘싸라고 그러나요? 젖잘싸?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말을 붙일 정도로 20%가 넘으면 아마 그랬습니다. 당선까지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네, 지금
해가님이시군요. 해가님이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당선까지는 지금 가능성이 높지는 않고요. 네, 20%는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네, 그렇죠. 왕돈이님. 네. 이정현 대표 화이팅 지지합니다. 힘내세요. 토미리스 님도 들어오셔서 또 화이팅을 외쳐주셨습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예, 윤호중이 지금 민주당에서는 거의 실질적인 당 대표죠. 비대위 위원장이니까. 윤호중이 어제 충북 증평을 내려갔더군요. 충북 증평. 예. 사실은 충북 증평이 제 고향이기도 합니다. 네. 청주 옆에 있는 그 증평인데, 거기에 민주당 군수를 지원 유세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여기서 지금 말을 한 게 구설수에, 오릅니다. 네,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상대방이 그 국민의힘의 증평군수 후보가 아마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 탤런트입니다. 탤런트. 나이가 올해 71 된 송기윤이라고 아마 여러분들 좀 이따가 화면에 나오면은 그래 어디서 본 것 같아라고 할 겁니다. 드라마에 주연급은 아니고 이렇게 감칠맛 나는 조연으로 여러 군데 나왔는데요. 그 송기윤 후보가 국민의힘의 증평군수 후보가 바로 저렇게 나오죠. 여러분들 얼굴 보면은 저희라고 하면서 아시는 분일 텐데요. 나이가 70이 이제 넘어서 71로 돼 있는데 이번에 증평군수로 출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윤호중이 그 지지 유세에서 바로 송기윤 후보의 나이를 이제 거론을 한 것입니다. 세상에 70이 넘어서 70이 넘어서 새로운 것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한 거나 좀 잘 아시죠? 이 상대방 후보는 보안이 탤런트로 알고 있는데, 글쎄요, 마무리를 탤런트나 계속 하셔가지고, 마무리를 좀 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혀 해보지도 않았던 무슨 군수 자리를 지금, 하려고 나왔습니까? 이런 뉘앙스로, 지지 유수를 한 거죠. 민주당 후보 지지 유세를 했는데, 글쎄요, 다른 것도 아니고 상대방의 고령, 나이가 많은 거를 저렇게, 빗대어서 폄하하기, 적절치는 않죠. 네. 이게 상당히 지금 이제 그 온라인을 달구고 있는데요. 그 기사 조금 더 한번 보겠습니다. 나오지요. 70 넘어서 새로운 것은 못 배웁니다. 이렇게 막 그냥 그 온라인에서 다시 윤호중이 너 아무리 지지유세라도 너 심하다라고 지금 댓글이 넘치니까 덕담을 하려다가 과했다라고 사과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요 밑에 그 사진 한번 쭉 한번 보여주시죠. 네. 또, 현장 사진이 없군요. 현장 사진이 여기저기 있는데. 그런데 이 민주당에서는 이런 그 나이라든가 노인 비하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시면은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바로 정동영 그 당시에 열린우리당의 당대표였죠. 네. 당을 책임지고 있는 대표로서, 노인들은, 네, 선거에 안 가셔도 된다. 집에서 쉬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내용을 했었죠. 왜? 노인들은 당연히 한나라당 그쪽에 이른바 보수 정당들의 지지하는 그 강도가 훨씬 세니까, 바로, 정동영 그 당시 당대표를 맡고 있는 정동영 씨가 노인분들은 투표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집에서 쉬셔도 됩니다. 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군요. 바로 민주당 계열의 인사들은 저렇게 나이라든가 이런 구설수가 참 많습니다. 지금 저렇게 나와 있죠. 정동영, 네, 열린우리당. 60세 이상은 투표하지 말고 집에서 쉬어라. 2004년도의 얘기입니다. 네, 2004년도의 얘기가 이 얘기를 해가지고 아주 평지풍파가 났었죠. 이럴 때 열린우리당 지지율이 46.8에서 40.4로 발언 전후가 확 그렇게 주저앉고 말입니다. 저런 얘기를 들으면 노인들이 당연히 이마 우리는 그 유권자 아니냐? 뭘 투표를 하지 말고 집에서 쉬어라고 당연히 감정 섞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밑에 열린우리당의 유시민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50대 접어들게 되면은 사람이 멍청해진다. 이때, 제가 기억을 이렇게 더듬어 보면은 뇌세포가 50이 넘으면은, 죽는 뇌세포가
새로 생성되는 뇌세포보다 훨씬 더 많다. 그러니까 50이 넘으면 제대로 판단을 못하니까 나이 든 사람이 이제 정치판에서 물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런 취지를 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발언 전에 정당 지지율이 26.3에서 23.2로 덜썩 주저앉게 되는 것이죠. 예, 또 있습니다. 그 밑에 있죠. 민주통합당 김용민. 노인네들이 오지 못하게 엘리베이터를 모두 없애버리자. 예, 저게 할 소리인가요? 그리고 저 소리 얘기를 하면은 얼마만큼 이 부작용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올지를 뻔히 알면서도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글쎄요, 뭐 자신들의 진영, 결집 뭐 이런 거를 노려서 얘기를 했겠습니다만은 참 글쎄요, 저 얘기를 한 사람 자체의 양식이 의심이 되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저쪽 이른바 좌파 쪽에서는 저렇게 나이를 공격하고 60 넘으면은 이제 투표하지 말고 집에 있어라. 50 넘으면은 이 정상적으로 생각을 하는 뇌세포가 거의 다 파괴가 되니까 정치판도 물갈이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서슴지 않고 던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바로 윤호중이 충북 증평에 내려가서 민주당 후보의 지지 연설을 하면서 상대방인 송기훈 후보의 나이 많음을 지적하는 그런 게 여기저기서 지금 뭐 그게 말이나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본인이 사과를 했죠. 이거는 내가 좀 과했다라고 사과를 한 것입니다. 네. 이렇게 되자 민주당은 아까 얘기한 광역단체장 17군데 중에서 4곳도 승리 장담을 못한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김민석 중앙 선대본부장이 어제 기자회견 해가지고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4곳도 승리를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제발 여당이면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 싹쓸이 좀 막아주세요. 라고 읍소 전략을 펼친 거죠. 읍소 전략. 네. 지금 이제 상황이 이렇게 어렵게 되돌아가고, 이재명의 김포공항 공약도 아주 낙동강 오리알처럼 김포공항 오리알로 지금 전락하게 되는 상황이니까 바로 저렇게 읍소 전략을 한 겁니다. 지금 같아서는 4곳도 당선되기 쉽지 않다. 그러니까 전 국토가 다 국민의힘 빨간 물결로 덮칠 건데 이것만은 막아야 되지 않느냐. 견제를 할 세력도 좀 살려줘 달라라고 이제 읍소 전략을 하는 것이죠. 예, 4곳도 힘들다 해서 4곳은 어딜까요? 예, 당연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 광역시 요 3곳은 뭐 난공불락이고요. 네. 그러니까 4곳도 힘들다는 얘기는 저렇게 달랑 3곳만 확실하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지금 국민의힘 바람이 불기 때문에 예, 호남만 광역단체장을 차지할 그럴 위기에 처했다라고 하는 게 어제 김민석 민주당의 선대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자처해서 저렇게 읍소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네, 그러니까 점점 상황이 어렵게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주 어렵게 돼가고 있는데요. 네. 어제 이재명 얘기 중에 더 재밌는 것 중에 제가 빠뜨린 얘기가 있습니다. 진중권이 이재명의 김포공항 이전 얘기를 듣더니 아이고 정말 참 실성한 듯이 실성했나 보다 이런 얘기를 했죠. 차라리 UFO 터미널이나 짓지 그래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실성한다는 얘기까지가 지금 나왔습니다. 네.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가 윤영선 후보와 TV토론에서 앞으로 비행기는 활주하지 않고 수직 이착륙하는 시대가 열리는 새로운 항공시대를 위해 김포공항 이전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을 공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아예 공항을 없애고 UFO 터미널을 짓는다고 해라. 어이가 없다며 고개를 저었다. 그렇습니다. 예. 선거에서 이제 UFO 얘기도 나오고 참 흥미롭죠. 예, UFO는 뭡니까? 미확인 비행체를 UFO라고 그러죠. 예. 확인이 안 되는 비행체. 예, 그래서 외계에서, 지구에 보내온 그런 비행체 가끔씩, 미국에서도 그런 UFO가 실제로 나타났다 하고 있는 게 외신에서, 나오죠. 근데 실제로 그 안에 누가 탔고 어느 별에서
이걸 보냈고 하는 게 지금 알려지지가 않으니까 그야말로 UFO는 아직은 전설 같은 얘기로 지금 돼 있습니다만은 선거 과정에서도 UFO가 나왔다는 얘기 참 흥미롭습니다. 네. 왕돈이님, 홍리츠빌님, 진해꽃님, 서인길님, 네, 서인길님 일 있으면 가셔도 됩니다. 죄송하기는요. 네. GHU님, 김대중이 박지원을 그렇게 좋아한다지요. 저 위에 또 이제 쭉 그 관련 내용을 이렇게 채팅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하셨군요. 박지원 얘기가 오늘 많이 나왔군요. 위에. 네. 그렇군요. 네. 여러분들, 활발한 그런 그 댓글이라든가, 댓글창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주장을 이렇게 난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걸 자유롭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상대가 올린 거에 대한 비방 그리고 욕설 이것만 참가해 주시면 되고요. 얼마든지 본인의 의견, 본인의 주장 그리고 나는 이 후보를 지지한다 도 충분히 가능한데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이 후보가 어떻기 때문에 지지한다라고 지지 이유를 더 명기를 해주시면 훨씬 더 공감을 얻을 수가 있겠죠. 저 후보가 저런 면이 있다는 얘기구나라고 생각을 할 테니까. 그래서 댓글창에 하여튼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놀이터이자 휴게소로 이용을 하시는 게 아주 바람직합니다. 네, 슈퍼맨님, 제가 화성인입니다. 네, 화성에서 온 화성인입니까? 세 번째 이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들어가기 전에 만평을 살펴보겠습니다. 만평입니다. 네. 아직도 대선 중이냐? 아직도 대선 중? 김포공항 시끌시끌하다.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선거냐. 그렇죠? 제가 여러분께 서두에 말씀드린 그대로 저 한컷에 딱 달았군요. 민주당의 다른 후보, 그래 너 혼자만 살라고 김포공항 같이도 되지도 않는 그런 공약을 내서 너만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하느냐. 지금 민주당의 다른 후보들이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선거냐라고 지금 저렇게 아주 낙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아직도 대선인 걸 착각하는 모양이다. 김포공항 얘기를 해가지고 의제는 선점할지 모르지만 그게 결과적으로 지금 민주당 내에서조차 역풍이 불고 있다. 그 역풍을 바탕으로 김포공항 오리알로 전락할 위기가 대단히 높다라고 하는 아주 한 컷에 여러 가지 의미를 잘 담은 수작으로 저는 봅니다. 네, 두 번째 만평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만평입니다. 시끌벅적하다 지방선거, 개항을 보궐선거. 시끌벅적한데 개항을 해서만 저렇게 지금 화제가 집중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저 김포공항 비행기도 하나 보이고요. 전국적인 지방선거인데 다른 지역에서 이슈를 찾기에는 개항을 선거가 이재명이 등장하면서 그냥 저기에만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고 막판에 또 터진 이재명의 김포공항 이전이라고 하는 현실성이 매우 떨어지는 그런 공약으로 오히려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지금 나머지 링은 한 썰렁하게 보이죠. 바로 자충수를 둔 이재명과 민주당이 내일 어떤 성적표를 거둘지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